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안심하고 계실까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익숙한 창을 또 한번 띄워드립니다. 자,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네. 제가 뭐 늦게 일어났다거나 뭐 날씨가 좀 추워서 뭐 몸이 좀 반응하지 못했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런 창을 띄워드린 거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미국 증시 상황 보이시죠? 유럽은 잘 가다가 조금 떨어진 모습으로 끝났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나스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했다가 뭐 플러스 마감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라 했죠? 자, 다우지수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나스닥은 기술주와 또는 성장주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즉 종목이 빠졌다 그러면은 나스닥, 그 다음에 시장이 다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그렇게 되면 다우지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경제 동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놈이 또 지랄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놈이 지랄했는지 자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 여기 바로 나오네요. 테슬라 11% 폭락. 얘네요. 예. 테슬라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럼 궁금할 테니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테슬라가 폭락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11%나 폭락을 했어요. 109달러로 마감했다. 와, 많이 내려왔네. 109달러. 이 100달러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왜냐면은 109달러면은 이제 10%대 폭락 한 번만 더 나오면은 그냥 100달러 깨지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주저앉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뭔데?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중단이 당초 계획했던 8일에서 9일로 늘어났다. 하루 더 쉰다 이거지? 야, 하루 더 쉰다고 10% 더 빠져버리면 이거 어떡하니? 참 큰일이다. 이거 이유도 참 여러가지긴 한데요. 야, 우리 원래 8일 쉬려고 했는데 9일 쉴래. 그랬더니 뭐 9일 쉰다고? 안 돼. 11% 폭락시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하네요. 근데 하락이라는 것이 진행될 때는요, 별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막 갖다 쑤셔야 되거든요. 야, 너 그것 때문에 내려간다고? 아이, 더 빠져.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밥 먹다가 밥알을 흘렸어. 야, 밥알 흘렸다고 주가 떨어뜨려. 뭐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뉴스라고 좀 봐도 되는데, 자, 여기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지난 24일 계획했던 생산 중단을 하루 앞두고 상하이 공장 직원들에게 그날 생산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네, 지난 24일이요. 지난 토요일이네요. 네, 한 번 더, 하루 더 쉬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여기가 아니라 1월 여기 뭐야, 24일부터 1월 1일까지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쉬어라. 24일부터 그냥 그 연말 마지막 주간을 쉬어라. 근데 이게 원래는 25일부터 쉬는 거였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쉬어라. 아휴, 이거는 거기까지 적어할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너무나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건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어딨어? 연말에 어딨어? 나와서 일해! 이거였는데 쉬어라. 이번엔 쉬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느냐.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게 지금 테슬라의 어떤 또 다른 리스크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 오너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왜 있다고야? 라고 했었던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데다가 이제는 테슬라의 수요 둔화로 가게 된다면, 이제는 경쟁 심화에 따른 뭐 다른 선수들의 입장이잖아요. 벤츠, BMW, 그 다음에 현대차 등등등, 폭스바겐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은 전기차를 만들어요. 이제는 굳이 테슬라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선택지가 테슬라밖에 없으면 테슬라를 사요. 전기차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테슬라는 무조건 선택이야 라고 되어 있지만 전기차냐 아니냐의 그런 관점을
시험을 통과해서 전기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테슬라냐 아니면 그 외 등등등등 다른 것들이냐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굳이 테슬라 사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정신 차려야 돼요. 머스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거 올라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테슬라를 뭐 계속 뭐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겠다, 뭐 평생 갖고 가겠다, 뭐 자식에 물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해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빠졌어. 테슬라도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와야 되는데 안 주고 계속 패잖아요. 왜요?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안 줄 거예요 아마. 네, 포기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나는 끝까지 버텨볼래. 근데 끝까지 버텨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어차피 저 위쪽에서부터 매도 의견을 계속 들었던 건데 그걸 뭐 안 팔고 그냥 갖고 가겠다,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디 잘 되시기를 그냥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국 개방경제 기대감에도 혼자였다. 이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올라갔구나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의 경제개방 이게 일어나서 주가 올라갔다. 다우지수는 경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이 여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내년 1월 8일부터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게 돼. 야,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부터 시작해서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그 다음에 뭐 호텔 신라 등등등 주가가 뛰어오른 이유는 요거다, 요거. 그죠? 네. 중국이 여행을 재개한다. 중국이 여행을 재개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호재가 됩니다. 왜냐면 그 13만, 네, 이걸 뭐라 그래요? 그 개따라고 그럽니까? 이게 탁 풀려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 여행을 한번 갔을 때 그때가 그 노동절이었어요. 노동절. 그 라오동제라고 하죠. 그 5월 1일이었나? 하여튼 뭐 거기도 5월 며칠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중국도 노동절이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그 제가 그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황푸강을 넘어가려고 딱 서 있는데 그 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뭐죠? 그 유람선은 100위안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돌아가면은 그 몇 위안 안 해요. 한 1인가 3인가 5인가 뭐 하여튼 되게 싼 가격에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유람선 말고 이렇게 그냥 배만 타고 넘어가서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가는 그런 거 하는데 거기가 철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창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꼭 좀비 영화 있죠. 좀비 영화에 막 그거 같아. 철창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네, 있다가 그게 이제 배 탈 시간이 되면 문이 딱 열려요. 그럼 와 들어오는데 와 나 진짜 진심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게 되게 옛날이긴 하지만 네,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빵 터졌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건 대단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죠. 왜냐면 이제 관광지나 이런 쪽에서 시끄럽다, 더 지저분해진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거리도 많고 골칫거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돈도 좋지만 좀 쾌적한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매너를 장착해 가지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네, 이런 중국 경제 개방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를 정상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은 공장이 돌아간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성 재료가 됐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테슬라 이거 하락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한 부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뭐 기술주 쪽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조정받은 그런 모습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보면, 네, 원유 수출 금지안, 그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원유 수출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 우려감을 키운 거다. 유가 상승이 또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주춤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당장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늘어난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건 뭐야? 하루 3,700만 명이 확진되고 있다. 여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3,700만 명이면은 하루에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 한 번씩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야, 그 사람들도 많이 죽고 있고. 근데도 리오프닝, 이 중국은 근데 리오프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시위를 통해 가지고 통제, 이 봉쇄를 끊어낸 거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다시 봉쇄 들어간다. 또 들고 일어납니다. 또 들고 일어나요.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다 걸려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그래요. 그 약이나 주사 등등으로 이제 예방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걸려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 뭐 팬데믹이 진행됐을 때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 그냥 전체에 한 70% 정도라고 했던가요? 그때 그 정도가 감염이 되고 나서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면 코로나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명만 나오면은 그냥 잡아놓고 봉쇄시켜놓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통제가 풀린 상태에서 빵 퍼지게 되면 한번 급속도로 확산될 때까지는 놔줘야 되겠지.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죠. 한번 크게 네, 사람들 늘어나고 나서 점점 줄어드는,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는. 지금은 그냥 뭐 평균적으로 이제 감기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이 그동안 늘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쭉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볼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네,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해서 워낙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이 뭐 백신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뭐 예전 같은 성장이 없을 것이니 뭐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되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뭐 달라고 지금 하지?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 텐데. 근데 중국의 문제는 있어요. 네, 이 부동산 버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중국에서 분명히 골마서 터져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당 체제가 한번 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뭐 일단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일단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여행객 수를 풀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옮길 것인지 모르지만, 네, 좀 대비되는 그런 뉴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 네. 양도세 회피에 3.6조를 던진 개미들, 연말 코스피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기말 배당을 노린 기관들 개인 물량을 받아냈다. 이게 금융투자가 지금 어제까지 해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개인 물량을 받아낸 이유가 배당을 노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외국인은 거기서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플레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외국인 놈들은 어쩌면 오늘부터 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좀 강했을 것 같고요. 개인들은 막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매도를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실 개인들이 팔았다기보다도 기관이 물량 잡아서 막 끌고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대주주 뭐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판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뭐 개인들에게 대응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이 기관들이 매수한 부분들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부분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특히 또 금융투자가 다 매수해서 올려준 거잖아. 연기금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외 다른 애들이 매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투자 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놨어. 배당주에 투자를 잔뜩 해놨어. 그러면은 28일날 얌시럽게 딱 끝내버릴 수도 있죠. 네, 오늘은 매도해도 되거든요. 오늘은 매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준일이 지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팔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진정세를 좀 보일 거고 28일 날은 이제 배당락이기 때문에 기준일 동안에 이제 넘어가는 종목들을 팔아먹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보고 있다가 너덜너덜해지면 외국인들이 가서 주워 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부분 속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과 뭐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할 때는 개인들이 많이 사면 무조건 좋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보다는 기관이 많이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이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특이한 내용은 없죠. 이건 또 뭐야? 구미호 견제 나선 두꺼비. 뭐야 이거? 네, 세로주? 세로? 네, 박세로이가 생각나네요. 세로이. 내가 이런 소주를 옛날에 이태원 뭐였지? 그거 있잖아요. 이태원 제목이 뭐지? 하여튼 그거. 네, 박세로이 나는 거. 내가 네, 두꺼비가 귀엽고 이거는 구미호고 이거 약간 만화 같네요. 네, 구미호 두꺼비. 지금 도수가 16도로 낮아졌어요. 16.5도였는데 이 도수가 점점점 낮아지는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왜냐면 도수가 낮은 술은 마시기가 편해요. 마시기가 편한 거 뭐 물론 이제 독하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막 20몇 도 하던 그런 옛날 그 빨간 두꺼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16도로 낮아졌어. 그럼 탁 마실 때 그냥 좀 덜 독하고 막 그러면 술이 술술 넘어가겠죠. 술이 술술 넘어간다. 딱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에게 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이 마셔요. 네, 왜? 오늘 술 잘 봤네? 그러면서 많이 마시거든. 그러니까 한 병 팔게 두 병 팔리는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대체당 이거 있죠. 에리스리톨. 요즘에 이거 많이 넣었잖아요. 제로 슈가. 이거 다 뭐냐면 여성을 위한 컨셉입니다. 여성 음주자들 많이 늘어나겠어요. 근데 술이 또 이제 설탕 대신 이걸 넣게 되면 단맛이 더 강합니다. 네. 설탕보다 이 에리스리톨은 설탕은 아니니까 뭐 0칼로리라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 넣게 되면 단맛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면은 어린 세대, 여기 써있네. 2030, 그 다음에 여성, 이런 쪽으로, 된다. 이거 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제 소주가 한 12, 3도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하게 되면은, 소주 한두 병씩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보면 알코올 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적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뭐예요? 술꾼 도시 여자. 거기서 보면은 네, 미소 주세요. 미소가 뭔지 아시죠? 술꾼들이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미지근한 소주. 와, 네, 미지근한 소주. 옛날에는 이거 뭐냐, 히앗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해가지고 먹는 거 그게 유행했는데, 미지근한 소주 주세요. 그래요. 이제 소주 시장이 점점 살아났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리오프닝으로 통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소주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점점 네, 분위기 좋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초점 맞춰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병은 이 세로중가가 이게 훨씬 이쁘긴 하네요. 세로, 처음처럼을 이거 세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진로, 네, 참이슬 진로. 붙어봐. 누가 이길지 구미호가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은 두꺼비 가서 메꿔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이좋게 살면 되지 뭘.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 테슬라 폭락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고, 카카오는 패배자고 위메이드 최악이다. 이거는 뭐 안 봐도 아시겠죠? 네. 안 봐도 아시겠지. 뭐가 가장 나쁜 거였냐. 카카오와 핵심 계열사 이쪽은 최악이고, 네. 위메이드가 최악이고, 게임주도 뭐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태로 됐네요. 뭐 나쁜 종목도 있는 거고. 자,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 일단은 테슬라 때문에 와장창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방산주 이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좋게 나타났었던 거.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놈들은 뭐 굳이 믿을 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에 최고로 반등할 주식시장으로는 한국을 꼽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여기 댓글 보시면은 꺼져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공매도가 있으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안 올라갔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네요. 뭐 뉴스는 되게 많은데 일단 테슬라 쪽에 다들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 그지 같네요. 뭐 월가가 코인 거래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얘기하려면 이제 길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어떤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졌다. 근데 이 나스닥이 떨어진 것에는 테슬라의 이런 급락이 있었다. 자, 중국이 재개방이 된다. 긍정적이다. 리오프닝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엔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땡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테슬라 폭락은 뭘로 연결돼요? 2차 배터리 2차 전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 바꿈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끌어내리면서 리오프닝 끌어올려요. 네. 야, 이런 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간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휩쓸리지 마세요. 나쁜 놈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고평가 위에서 떨어지는 종목들, 쏟아지는 장대비는 무조건 피해. 가랑비면은 조금 이제 가다가 또 숨었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까운 거리 그냥 가도 되거든요. 장대비는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큰 파도는 피해가고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주식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고점에서 헤매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올해의 마지막 친숙한 화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놓고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화이팅. 네, 수요일이니까 아침에 아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배당락이기도 하고 해서 막 들락날락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들 하시면 되겠고, 관건은 수급에 달려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서 천천히들 대응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네, 오늘 여러분들 종목만큼은 배당락 없이 그냥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